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예상밖의 악재까지 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배드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국내에선 석탄으로 회귀한 유럽, 해외도 재생에너지 확대 주춤, 주요 선진국 발전 믹스 원전으로 유턴 등등의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도대체 바다 건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 발전 믹스를 보면 OECD 회원국 전체로 보더라도 국제에너지기구인 IEA의 회원국 전체로 보더라도 재생에너지는 제1발전원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자 IEA 회원국이기도 합니다만 공교롭게도 이 OECD의 발전 비중 순서만 정반대입니다.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순서인 OECD와 달리 우리는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순서로 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국내에선 재생에너지는 꿈같은 소리라는 비아냥이 여전합니다. 마치 이런 글로벌한 변화를 향해 누군가 척화비라도 세운 것처럼요. 최근엔 무탄소 전원이라는 표현과 함께 아리백 말고 CF100이 대세다라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전 세계 380여 개의 기업이 참여 중인 아리백은 한낱 시민단체의 캠페인이라고 폄훼되는 한편 콩글리시와 같은 CF100은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거론되고 있죠. 제대로 된 이름은 24/7 CFE, 카본 프리 에너지입니다. 여기에 동참한 기업은 현재 111곳으로 아직 아리백과 영향력을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국내에선 이 24/7 CFE가 마치 원자력 발전을 통한 탄소 중립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론이 되지만 사실은 모든 무탄소 발전원을 다루는 개념이고 그중 주력 발전원은 재생에너지입니다. 진짜 대세가 무엇인가 확인하는 일,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발전 설비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살펴봐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2017년 전 세계 2321.8기가와트 규모였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2021년 3257.7기가와트 규모로 40%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발전량은 6245.6테라와트시에서 7854.5테라와트시로 25.8%가 증가했고요. 이 기간 전 세계에서 이 같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온 발전원은 재생에너지가 유일합니다. 원전의 경우 보합세나 조금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전 세계 450기였던 원자로는 2021년 437기로 23기 줄었습니다. 발전량은 어떨까요? 2018년 전 세계 396.62기가와트였던 글로벌 원전 규모는 2021년 389.51기가와트로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영구 정지된 원자로도 새로 가동을 시작한 원자로도 있었습니다만 플러스 마이너스 똔똔 혹은 마이너스에 가까웠던 거죠. 최근 5년간 가동 원자로의 수도, 발전 용량의 규모도 가장 컸던 2018년 원전의 규모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규모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발전 설비 통계가 현재를 이야기한다면 에너지 분야별 투자 통계는 미래의 대세를 알려줍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원자력 투자액의 10배 수준, 소위 청정에너지 투자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의 투자금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및 기타 최종 소비 부문, 그리드 및 에너지 저장 부문을 향했습니다. 이 투자 규모의 차이는 안 그래도 컸던 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두 발전원 간의 격차를 더욱 키우게 됩니다. 꾸준한 대규모 투자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는 거죠. 이러한 흐름을 앞장서서 이끌지, 끌려다닐지 혹은 완전히 외면하고 고립될지 한국의 포지션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IEA는 최근 에너지 기술 퍼스펙티브 2023 보고서에서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기존의 에너지 흐름에서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등 이 화석연료가 80%를 차지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이 나머지를 맡았다면 향후 30년 이내 그 비중이 정반대로 달라진다는 게 IEA의 예상입니다. 또 그 에너지의 종류에 있어서 전력의 비중이 배로 늘어나면서 전력은 가장 비중이 큰 에너지의 운반체가 될 거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IEA는 여타 글로벌 환경단체나 NGO 같은 곳이 아닙니다. 오직 환경만 생각해 이 시민사회나 기업, 정부의 가혹한 감축 또는 극단적인 전화를 요구하는 곳이 아닌 거죠. OECD 산하기구인 IEA는 애당초 1차 석유 파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수십 년간 화석연료와 원자력 등 소위
레거시 에너지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이 되어 왔고 지금도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곳입니다. 이런 IEA가 이야기하는 이 전망과 미래 시나리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최소 요구사항인 셈입니다. 아무튼 오늘날의 에너지 전환은 곧 발전원의 변화뿐 아니라 전기화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수송 부문에선 주로 화석연료를 태웠던 것과 달리 30년 후엔 거의 모든 운송수단에 전동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한 전기뿐 아니라 가스나 석유 등을 사용하는 건물도 바뀝니다. 30년 후 건물에서 전력과 열을 얻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0에 수렴하게 되죠. 30년 후의 에너지 흐름에 있어서 화석연료의 쓰임은 대부분 화학산업 분야에 국한될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우리의 현재는 어떨까요? 석유와 LNG, 석탄, 우라늄 등 에너지 자원에서 비롯된 이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다양하게 쓰입니다. 나프타와 같은 이 산업 원료로서 쓰이기도 하고 기업이나 가정에서 열원으로 쓰이기도 하고 자동차나 각종 장비의 연료로 쓰이기도 하죠. 이런 용도로 쓰이는 에너지가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쓰이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롯이 발전을 위해 쓰이는 에너지원은 우라늄과 무연탄밖에 없을 정도죠. 우리가 흔히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할 때 발전 믹스의 변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전환입니다. 이 에너지 밸런스 플로우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수준의 변화인 겁니다. 이처럼 다층적이고도 복잡한 에너지 전환을 두고 세계 각국은 치밀한 정치적 계산과 재정적인 투자, 과학적 연구에 몰두하며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에너지 전환으로 각 자원마다 어떤 흐름을 따라 흘러가게 될까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예상치 못한 유탄을 맞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에너지 전환, 우리가 반드시 면밀히 따져보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